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혹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어이구, 허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신지요? 아니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난간을 꼭 잡고 다니시는 건 아닌가요? 저는 40년 넘게 어르신들의 통증 치료를 연구해온 한방의학 전문가 이정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통증 관리에 숨겨진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파스, 그 작은 붙이는 약 한 장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어디에 파스를 붙이시나요? 대부분 허리 한가운데, 그러니까 척추가 있는 부분에 붙이시죠? 무릎이 아프면 무릎뼈 위에, 어깨가 아프면 어깨 제일 위쪽에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께 그 방법이 틀렸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지난주에 제 한의원에 오신 김순덕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이신 할머니는 2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무릎에 파스를 붙이면 처음엔 시원한데 금세 또 아파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 자세히 여쭤보니 매일 아침마다 무릎 한가운데 파스를 정성스럽게 붙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위치였습니다. 무릎뼈는 딱딱한 뼈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파스의 약 성분이 제대로 흡수될 수가 없거든요. 마치 시멘트 벽에 물을 부어놓고 스며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할머니께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무릎 한가운데가 아니라 무릎 안쪽 오목한 부분과 무릎 뒤쪽에 붙이는 방법이었어요. 그곳에는 살집이 있고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파스의 성분이 훨씬 잘 흡수된다고 설명해 드렸죠. 3주 후에 할머니께서 다시 오셨는데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으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 손자, 손녀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도 있게 됐어요. 20년 동안 무릎 때문에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네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통증 치료의 비밀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위치에 파스를 붙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픈 곳에 파스를 붙였는데도 왜 며칠 지나면 다시 아팠을까요? 왜 처음엔 시원하다가도 금세 효과가 사라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통증이 느껴지는 곳과 실제 문제가 되는 곳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통증은 참 신기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긴 곳과 아픔을 느끼는 곳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플 때 우리는 척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척추 주변 근육이 뭉치고 굳어서 생기는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한 척추뼈에 파스를 붙이는 것보다는 그 옆에 있는 말랑말랑한 근육에 붙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거죠.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줄 때 입이 아니라 목구멍으로 직접 넣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파스가 만능 치료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스는 통증을 덜어주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건강은 올바른 자세, 적절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지난 40년 동안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통증이 당연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80살이 넘어서도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90살이 되어서도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간단한 방법들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궁금해하셨던 많은 것들이 명쾌하게 해결될 거예요. 왜 같은 파스를 써도 어떤 날은 효과가 있고 어떤 날은 없는지, 왜 비싼 파스를 써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지,
그리고 정말로 효과적인 파스 사용법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모두 실제 환자분들과 함께 경험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론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정말로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의 각 부위별 올바른 파스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고생하시는 허리 통증부터 시작해 보죠.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78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아이고 이 허리야 하며 허리를 짚고 일어나시곤 했죠. 병원도 여러 곳 다녀보시고 비싼 한약도 지어 드셨지만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제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허리 한가운데 파스를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계속 아픈 걸까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때 제가 할아버지께 설명해 드린 것이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입니다.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그 통증은 대부분 척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척추 주변 근육의 문제에서 시작돼요. 척추 양옆에는 척추세움근이라는 긴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뭉치고 굳어지면 허리 전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허리 통증에는 척추 한가운데가 아니라 척추에서 손가락 서너 개 정도 떨어진 양옆 근육 부위에 파스를 붙여야 해요. 손으로 만져보시면 척추 옆쪽에 말랑말랑한 근육이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곳입니다. 박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30년 동안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손자와 함께 공원 산책도 하고 텃밭일도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무릎 통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 69세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무서울 정도로 무릎이 아프셨어요.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어이쿠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였죠. 할머니는 늘 무릎뼈 바로 위쪽에 파스를 붙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무릎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 중 하나라서 파스 성분이 거의 흡수되지 않아요. 마치 돌덩이에 크림을 발라놓는 것과 같은 이치죠. 무릎 통증의 실제 원인은 무릎 주변의 인대와 근육에 있어요. 그래서 무릎뼈가 아니라 무릎 안쪽 오목한 부분과 무릎 뒤쪽 오금 부분에 파스를 붙여야 효과적이에요. 이곳에는 혈관과 신경이 많이 지나가고 살집도 있어서 파스 성분이 잘 스며들거든요. 김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시도하신 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계단도 무섭지 않아요. 무릎이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걸 몰랐네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발바닥 통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찌릿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데 발바닥을 지탱하는 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예요. 광주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72세도 이런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매일 아침 화장실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죠. 할머니는 발바닥 한가운데 딱딱한 부분에 파스를 붙이고 계셨는데 그곳은 뼈와 힘줄만 있어서 파스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부위예요. 발바닥 통증에는 발가락 아래 볼록한 부분이나 발뒤꿈치 옆쪽 말랑한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좋아요. 이곳에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고 살집도 있어서 파스 성분이 잘 흡수돼요. 이순자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후 열흘 만에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깨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어깨 제일 위쪽, 그러니까 어깨뼈가 튀어나온 부분에 파스를 붙이시는데 그것도 딱딱한 뼈라서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어깨 통증의 주된 원인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의 문제예요. 이 근육들은 어깨 앞쪽과 뒤쪽에 있어서 파스도 그 부위에 붙여야 효과적이죠. 인천에 사시는 최철호 할아버지 74세는 6달 동안 어깨 통증으로 밤잠을 설쳤어요.
어깨 위쪽에만 파스를 붙이시다가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어깨 앞쪽과 뒤쪽에 붙이기 시작하신 후 사흘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스의 종류를 제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파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시원한 느낌을 주는 냉파스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온파스가 있죠. 갑자기 생긴 급성 통증, 예를 들어 삐끗한 경우나 부딪혀서 생긴 통증에는 냉파스가 좋아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거든요. 반면에 오래된 만성 통증에는 온파스가 효과적이에요.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든요. 파스를 붙이는 시간도 중요해요. 너무 오래 붙이고 있으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가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적당해요. 파스를 뗐을 때 피부가 빨갛게 되거나 가려우면 다음에는 시간을 줄이시는 것이 좋아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같은 자리에 계속 파스를 붙이지 마세요. 하루 정도 쉬어주거나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며 붙이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아요. 약국에서 파스를 선택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통증에 맞는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죠.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저자극 제품을 선택하시고 포장지에 있는 성분표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파스 효과를 높이는 작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파스를 붙인 후에 그 부위를 5분 정도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면 파스 성분이 더 깊숙이 스며들어서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허리에 파스를 붙였다면 척추 양옆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고 무릎에 붙였다면 무릎 주변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발바닥에 붙였다면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주고 어깨에 붙였다면 반대쪽 손으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 돼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스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거예요. 파스는 통증을 덜어주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올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에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경험하며 검증한 올바른 파스 사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픈 곳에 직접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있는 부위에 붙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척추 양옆 근육에, 무릎이 아프면 무릎 안쪽과 뒤쪽에, 발바닥이 아프면 발가락 아래나 발뒤꿈치 옆쪽에, 어깨가 아프면 어깨 앞쪽이나 뒤쪽에 붙이는 것이죠. 이것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통증의 성격에 맞게 파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긴 통증에는 냉파스를, 오래된 만성 통증에는 온파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스를 붙인 후에는 가볍게 마사지해 주시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방법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뿐이에요. 마치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을 돌아가다가 지름길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파스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올바른 자세, 꾸준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건강하게 나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신다는 점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으시거나 계단을 한 층씩 더 오르시거나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시고 하루에 물을 6잔 정도는 드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물은 우리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건 당연해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80살이 넘어서도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85세에도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세요. 또 다른 분은 90살이 넘어서도 손자, 손녀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십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고 계실 뿐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제로 시도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김순덕 할머니, 박영수 할아버지, 김영희 할머니, 이순자 할머니, 최철호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좋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이 모든 분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자의 몸 상태와 통증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죠. 만약 며칠 시도해 보셨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갑자기 심한 통증이 생기거나 다리나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거나 열이 나면서 아픈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이런 경우에는 파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통증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관심을 갖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나아질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는 자신의 몸을 느끼시고는 깜짝 놀라시곤 했어요. 여러분의 경험도 저에게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부위에 어떻게 붙였을 때 가장 좋았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은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거예요. 허리에 파스를 양옆에 붙였더니 3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무릎 뒤쪽에 붙였더니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졌어요. 와 같은 여러분의 후기는 혼자 고민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손목 통증, 목 통증, 다리 저림, 손가락 관절염 등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들을 앞으로 계속 다룰 예정이니까요. 실제로 요즘 많은 분들이 손목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집안일을 오래 하시면서 생기는 통증들이죠. 목 통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현대적인 통증들에 대한 올바른 파스 사용법도 준비해서 곧 들려드릴게요. 건강한 노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통증 없이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